1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영국, 200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죠. 우리가 아는 롤스로이스나 미니, 에스턴 마틴, 맥라렌, 벤틀리 같은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들, 우리가 다 영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명성에 맞게 마차는 비교도 안 되는 증기버스를 무려 1826년에 먼저 만든 게 영국이었습니다. 이게 시속 30km에 28명이나 탈 수 있는 증기버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의 근본이었던 영국이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미니, 롤스로이스는 독일, 에스턴 마틴은 중국에, 제규어 랜드로버는 옛날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먹혔고, 최근에는 맥라렌까지도 바레인한테 완전히 인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업혁명을 열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자동차 역사를 가졌었던 게 영국이었는데, 막강했던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했던 지지 않는 태양 영국은 대체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영국 자동차들이 지금 보면 진짜 럭셔리 끝판왕이잖아요. 심지어 모터스포츠 문화도 압도적입니다. 국민 스포츠죠. 귀족을 위한 고급 마차를 만들던 문화나 고위 왕족들의 취미였던 레이싱 경주 문화들이 지금의 영국 자동차를 만든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종주국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품격, 전통을 중시했던 문화가 자동차 산업에서 발목을 꽤나 잡았죠. 일단 첫 번째는 1865년에 제정된 적기조례라는 법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기술자와 사업자 같은 인재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로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도 앞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의 걸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이 법은 적색 깃발을 든 기수가 따라다니도록 한다 하여 적기조례라고도 불렸죠. 산업혁명으로 인한 혼돈의 시대에서 위험한 기계로부터 보행자들을 지키고 기존 마차 운수업을 보호한다는 영국 정부의 취지였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마차라는 전통 때문에 당시 트렌드였던 자동차를 규제한 겁니다. 이걸 무려 1896년까지 31년 동안 지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독일에서 출시된 지 무려 18년 만인 1904년에 부랴부랴 영국에서 로버 8이라는 내연기관을 출시할 정도로 스타트가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1908년부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라는 혁명을 가져다준, 가성비 지르게 탈 수 있게 해준 미국 포드의 모델 T의 본격적인 유럽 생산기지가 영국으로 낙점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내수 시장을 미국에게 쪽쪽 빨아먹히던 실정이었죠. 특히 이런 값싼 공산품이라는 시류 안에서도 영국의 대다수 브랜드들이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럭셔리하게 나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코치 빌더라는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 내수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죠. 코치 빌더라는 개념이 영국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캐딜락, 링컨, 뷰익, 올즈모빌과 같은 강력한 미국 럭셔리 브랜드의 대부분이 산업의 전환 시기에 맞춰 GM 같은 큰 기업체로 인수된 미국과 달리 영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울즐리, 라일리, 라곤다, 다임러, 복스올, 런체스터와 같이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코치빌더 회사들이 품격과 퍼포먼스에 유난히 진심이다 보니까 값싼 공산품을 생산해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다행히도 포드의 모델 T와 경쟁하며 영국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던 오스틴의 오스틴 7과 고품질 자동차 생산에 대한 평판과 가격 인하 정책으로 포드를 제치고 1924년 영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어 국내 시장 점유율 51%나 차지했던 모리스 덕분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나름대로 잘 성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의 전신이었던 모리스 마이너와 같은 소형 자동차들이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했죠. 영국의 진정한 몰락은 195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좁은 내수에서의 출혈 경쟁,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영국 제품 거부, 그리고 보수적인 정부의 엄격한 수입 관세로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산차를 사다 보니까 영국 브랜드들이 모델 개발에 나태해지는 현상을 증폭시켰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잠깐 동안 영국의 손에 폭스바겐 공장이 넘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쁘고 값싸고 현대적이기까지 한 폭스바겐의 비트를 영국
영국의 대중들이 맛을 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비싸고 불편했던 국산차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니까 오스틴과 모리스의 모체였던 더필드 그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지 1952년에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 즉 BMC라는 이름으로 합병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거물급 두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합병하다 보니까 두 회사 간의 체제 갈등은 물론이고 모델 정리 없이 너무 많은 차종을 동시에 유지하다 보니 우리가 아는 색깔이 배지 엔지니어링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 돌풍을 일으켰던 보복지 정책과 평등주의가 영국 노동자의 나태함을 엄청 증폭시켜서 60년대부터 스멀스멀 영국을 병들게 했죠. 결과적으로 1964년 BMC는 4년간 신차 하나 출시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SOS를 자주 요청했었죠. 보다 못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하니까 잘 나가던 영국의 상용차 회사인 레일랜드 모터스를 설득해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과 합병을 추진했죠. 이렇게 탄생한 브리티시 레일랜드는 영국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을 대부분 통합시켰죠. 제2의 제너럴 모터스를 꿈꿨던 레일랜드의 예상과 달리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합병된 메이커들 간의 판매 간섭은 더 심해졌고 개발 계획은 습관적으로 막힐 뿐만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는 개싸움이 맨날 벌어졌죠. 더 심각했던 거는 영국병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잦은 파업을 했고 또 이런 파업한 노조를 설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분석하는데도 많은 실패를 했죠. 결국 1984년 영국 정부는 국가 재정을 바닥나게 하는 이 돈 먹는 하마였던 레일랜드를 민영화해서 분해시켜버립니다. 이후 모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수도 없이 많은 내부 재편으로 경영진이 밥 먹듯이 바뀌었죠. 결국 많은 식구들을 모두 잃어버린 브리티시 레일랜드는 초라한 모습으로 BMW에 팔려나갔습니다. 제규어와 랜드로버는 두 차례의 매각 끝에 옛 식민지 기업이었던 인도의 타타모터스에 팔리는 수모를 겪었고 미니는 독일 BMW에, 오스틴을 비롯한 대다수의 브리티시 레일랜드 소속 브랜드들은 최종적으로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돼서 분할 인수되었죠. 이로써 영국의 자동차 왕국은 브리티시 레일랜드를 기점으로 2005년 결국 실질적인 종말을 맞이해버렸죠. 영국 차를 타보면 다른 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행감이 뛰어나죠. 엔진 성능도 엄청 좋고 스타일링 또한 럭셔리하고 클래식하니까 솔직히 차 자체가 넘사인 건 인정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조건 타고 싶은 차가 영국 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국이 지금 서비스나 금융산업으로 주력 산업을 옮겨갔잖아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실질적으로 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OEM들이 영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꽤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그래도 굵직한 역할을 했던 국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당연히 풍부한 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영국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100만 대 미만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가 2,700만 대나 생산하는 중국이고 10위인 태국도 188만 대나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 영국이 명성에 비해서 참담한 실적인 거죠. 1960년대부터 독일과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 쏟아지는 품질 좋고 가격이 착한 해치백이나 패밀리카를 적극적으로 영국이 상대했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잦은 파업, 경영진 교체, 브랜드 매각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겪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장의 조립 품질이나 기술적인 것들이 최적화되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거기에 독일과 비교해서 영국이 과거에 이공계를 경시했거든요. 경영진에 이공계 출신이 적게 편입되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인수합병 같은 행정적인 것들이 기술 개발보다 우선시 되었던 풍조가 있었죠. 이런 게 영국 자동차 산업이 퇴보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 전반적으로 롤스로이스, 제규어, 에스터 마틴 같은 영국 코치빌더 브랜드들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거죠. 소품종으로 소량 생산하는 럭셔리카나 스포츠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판매량에서 적자를 보기 일쑤였으니까요. 물론 이런 고집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이런 멋진 자동차를 보는 거야 감사하지만 결국 과거의 극심한 적자로 인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이 친구들을 다른 나라 그룹들이 인수해서 겨우겨우 부활한 건 맞으니까요. 현재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와 팬데믹 여파로 아직까지도 원자재 수입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하네요. 저도 영국 자동차의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품을 떠난 많은 영국 브랜드들의 품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제규어, 랜드로버, 맥라렌 같은 영국 브랜드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질적인 품질, 조립 이슈에 시달리는 데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한몫하는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